자, 그 전에 우리 복습하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얘들아 무슨 시였어? 모란이 피기까지는 역설법. 표현법부터 얘기할 거야? 그래, 표현법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역설법도 있지. 어디에서?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었고 또 무슨 법도 있어? 고칠법. 고치라는 게 뭔데? 굳이 그 순서를 바꾼 어떻게 바뀐 것 같아 이거는? 나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고. 주어랑 그치,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있었니? 그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시상전개를 보이고 있죠. 머리가 꼬리가 같을 때 수미상관. 과장법. 과장법, 뭔가 과장에서 얘기할 때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는데? 안에는 다 약간 모란이 펴서 너무 좋아하는데 모란이 쳐서 아쉽다. 모란이 펴서 좋은 것보다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써야 되겠지? 난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펴서 좋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다? 그냥 바로 뭘로 갔어? 졌어요. 졌어요. 꽃이 져버리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슬픔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 않았니? 네. 쭉 얘기해서 뭐 뚝뚝 떨어져서 져서 자취도 없어지니까 조금의 뻥이 있지. 네. 한 해가 다 간 것처럼 느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허무한 감정에서 끝났니? 아니요. 슬픈 감정에서 끝났어? 아니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모란이 피기까지만 기다리겠다. 다시 또 기다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뭐 360날의 술자의 표현을 얘기했고, 여기 시행을 두 개씩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저번에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요 시행을 두 개씩 연결해서 운율을 조절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시행을 두 개씩 이렇게 이어주세요. 시행을 두 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두 개씩 이렇게 좀 연결하면서 보통 그런 느낌으로 운율이 읽히거든요. 뭐뭐 할 테요, 뭐뭐 하는 날, 뭐뭐 할 테요, 뭐뭐 한 날, 뭐뭐 하고는 뭐뭐 하고 뭐뭐 했으니. 그래서 운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이렇게 시행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운율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했고요. 이 시는 가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유미주의라고. 학교에서 유미주의 얘기했니? 오직 아름다울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쓴 시예요. 모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또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유미주의 정도만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역설법, 도치법, 과장법, 뭐 순환의 구조, 수미상관, 리을테오의 반복도 보이지? 그리고 경어체의 쓰임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밑에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이 시는 내용부터 생각해 보자. 여기 뭐 표현법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어떤 내용이었어? 처음에 무슨 장면이 그려지니? 공부하려고 돈이 만학도, 그치? 만학도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사. 누가 이사를 가요? 형이 왜? 등록금을 내지. 그렇지, 등록금을 내주려고 이사를 가죠. 그래서 이사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고, 이사가 끝나면 뭐 먹어야 돼? 짜장면. 근데 왠지 형은 짜장면을 안 먹었다. 안 먹었어. 그런 짜장면을 놓여진 상황에서, 그쵸? 처음에는 이 중국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를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왜 이상하다고 했을까? 자는 아이에게 고마워하면서 전화를 또 명량하게 받고 또 연약한 반죽을 면발을 뽑고 있지만 튼튼한 미래를 꿈꾸는 이런 느낌을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느덧 그 모습이 참 아름답네 라고 하는 어떤 주인집 중국 부부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였다. 이 정도였겠네요. 그쵸? 그 정도? 긍정적인 삶을 성찰했다.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뭐 내면의 심리를 생각하는 이 정도 시일 것 같아요. 어렵진 않지? 네. 주홍설. 요 주홍이란 단어가 뭐였니? 배 위에 사람. 오케이, 주자가 배주자예요. 옹자가 늙은이 옹자예요. 배늙은이. 배의 늙은이. 배에 사는 늙은이가 설 이야기했네요. 무슨 이야기했대? 무슨 이야기했어? 주홍설에서. 나에게는 바다가 더 편안하다. 바다가 더 편안하다? 바다가 더 살기 좋다.
살기 좋다?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육지에서 막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바다에서 사는 것이 낫다. 배 위에서 사는 삶을 나는 더 추구할 것이다. 근데 그걸 다짜고짜 얘기했어? 아니지. 누가 먼저 뭐해? 손이 먼저 물어보지. 그냥 물어보지 않았어. 뭐라고 물어봤어? 도대체 왜 이 험난한 바다를 그래. 아니 바다라는 곳은 예측 불가능해. 험난해. 오히려 땅에서 사는 게 어때? 편안해. 근데 너는 왜 바다에서 사니? 배 위에서 사니? 물어보니까 주홍은 늙은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평탄하면 어떻게 돼? 느긋해져서 나중에 흐트러져. 근데 배 위에서 살면 항상 긴장하고 조심할 수 있지? 시험 기간이잖아. 자, 긴장해야 돼. 배 위에 사는 모습으로. 자, 그러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배는 이게 막 큰 호화 유람선이 아니잖아. 호화 유람선이면 거기서만 살고 싶다. 나도 배 위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조그만 배 위는, 자, 조그만 배 위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배가 어떻게 될까? 깨우뚱, 그치? 그럼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깨우뚱. 그러니까 배를 항상 뭘 유지하기 위해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지. 그 중심을 잡는 삶, 주홍이 지향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걸 내가 어려운 말로 중용이라고 얘기를 했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는 삶, 그런 삶을 얘기했고, 더불어서 인간 세상의 삶은 뭐가 더 많다? 욕심이 많어. 아주 그득그득하잖아. 그래서 배 위의 삶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주홍설도 어렵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앞으로 가서 오늘은 수군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수군가가 여기 고전소설이 아니라 고전산문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잘못 썼어요. 물론 밑에서 다시 정정할 거예요. 고전산문의 이 수군가는요, 자, 밑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적어봅시다. 얘는요, 판소리 사설체예요. 판소리 사설. 그러니까 판소리예요, 판소리. 자, 이 판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판소리 하는, 뭐 들으러 간 적은 없겠지만 하는 장면은 보지 않았니? 한 명이 나와서 뭐해? 그것도 엄청 내가 해요. 뭐래? 노래 불러요. 잠깐만, 이 사람은 가창가야, 가창자. 이거 뭐 어쩌고 가창자가 노래를 부르지 하면서 노래만 부르니? 아니요. 이야기.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기지. 그리고 옆에서 이제 북치는 사람이 있지. 얼쑤? 그치? 북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북치잖아. 고수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그럼 이 둘이 무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관객으로 대상을 하는 이런 장면일 거예요. 이거 그릴 수 있겠냐? 그냥 판소리 장면 그린 건데. 그렸어? 그려. 그러면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 말을,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안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일이가 문제는 처리가 됐고요. 자, 노래를 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리듬을 타야 되겠지? 박자를 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노래는요, 중간중간 보면요, 이런 박자감을 줘요. 자진몰이라고 하는 박자감, 뭐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진양조라고 하는 이런 박자감을 주는데, 자, 이런 박자감을 제가 박자는 아무래도 뭐 느린 거 빠른 거 있잖아요. 그 순서를 좀 적어 놓을게요. 이 순서는 좀 정리해 봅시다. 진양조가 나오고요. 진양조보다 조금 더 빠른 거는요, 중몰이에요. 중몰이보다 조금 더 빠른 거는요, 중중몰이. 얘보다 조금 더 빠른 걸요, 자진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엔 나오진 않지만 엄청 빠른 걸 휘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휘몰이. 휘몰아치다. 엄청 빠른 거야. 휘몰이는 근데 요 리듬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BGM으로 깔린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리듬감이 이제 BGM으로 깔리면서 가장 느린 진양조는 어느 장면에서 주로 쓰일까?
그냥 평온한 장면. 평온한 장면? 자진몰이는 그럼 어떤 장면이었을까? 응? 절정. 절정? 자, 이런 노래에 이런 박자 가면요, 뭐랑 연결시켜줘야 돼? 내용이랑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여기에선 무슨 박자야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 여기 상황에서 이게 자진몰이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는 거야. 나중에 문제는 혹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여기 지워놓고 여기에 쓸 박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되겠지? 뭘 찍어? 야, 왜 찍어? 왜 찍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박자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진양조는요,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이 엄청 느리다는 건 뭔가 슬픈 장면. 그리고 뭔가 천천히 등장하는 뭔가 그거 혹시 아니? 옛날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등장하는 장면? 그 알아? 내가 왕의 대상인가? 이런 그 이정재가 이렇게 그 호랑이 이렇게 막 그거 내가 어디서 퍼와야 되는데 퍼오질 못하고 있네. 뭔가 천천히 등장하는 장면에서 쓰여요. 그렇게 쓰이고요. 자, 요 중몰이 장단은요, 안정감이 들면서 담담한 느낌이에요. 약간 담담함. 담담하게 이야기할 때. 담담한 느낌일 때. 중중몰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약간의 흥취가 돋아요. 흥취. 흥취가 약간 올라갈 때 중중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몰이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거겠죠. 자진몰이는요, 명랑감까지 느껴져요. 명량, 아주 명랑한 느낌. 옛날 노래긴 한데 혹시 스머프 노래라고 랄랄랄랄라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니? 네. 이건 무슨 몰일까? 랄랄랄랄랄라 자진몰이. 자진몰이에 가깝겠지. 진양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고 춘향아 네가 어찌된 일이냐 슬픈 장면. 그때 춘향이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알겠지? 자, 이런 리듬감을 우리는 순서를 먼저 알아줘야 되고요. 이제 이 내용이랑 연결하면서 그 박자감까지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런 판소리 사설체에 대한 느낌도 하나 있었고, 됐네. 일단 가서 보자 그러면. 제 내용을 봅시다. 자,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대로 들어오실 터인데 잠깐 끊어주세요. 자, 이 안일이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가창자가. 그치? 그럼 가창자가 마치 소설에서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세상처럼, 우리 세상은 어느 세상? 인간 세상. 인간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일품의 재상님이 먼저 차례로 들어와야 된대요. 일품의 재상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벼슬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정일품부터 우리 9품까지 있었잖아. 그치? 조선시대 벼슬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한국사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구나. 중앙 정치까지만 거기까지밖에 안 들어. 조선 건국은 했니? 조선 건국까지만 했어? 아, 거기 아직 그 관직제도 안 했구나. 그러네. 중간고사 거기까지 안 들어가지 보통. 자, 이거는 높은 벼슬부터 해서 차례차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수국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바다. 바다에서는 요 물고기 같은 애들이 각각 벼슬의 이름을 맡아 들어온다. 용국은 어디예요? 용왕이 사는 국가. 그러니까 결국 수국이겠죠. 그 벼슬 이름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요 역사책에 있는 이름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지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쓰인 거는 벼슬, 뒤에는 동물. 승상 제일 높은 사람인데 거북이고요. 승진은 도미, 판서는 민어.
주서, 오징어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 한림, 대사성, 방첨사, 해운공, 병사 등등등등등. 자, 누가 들어와서 대왕하게 뭐라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잖아. 근데 이거 나는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니? 응? 아니 요 내용을 그냥 한 줄로 더 짧게 정리 한번 해볼까? 바다에 사는 바다의 신하들이 들어온다. 이러면 되지 않아? 수국 신하들이 들어온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막 누가 들어오고 이것을 늘려줬죠. 그렇죠? 자, 이 늘려준다라는 거는 뭔가 누가 열거를 하면서 늘려주는 이런 부분을 자, 판소리 사설체의 특징이에요. 요거를 하나 쓸게요. 개념어예요. 장면의 극대화. 그냥 누가 들어온다 담담하게 처리를 해도 되지만 자, 이거는 이 자진몰이 장단에서 자진몰이 아까 어떤 장단이었니? 속도가 빠른 거지. 승상은 거북이고 승진은 도움이고 반어는 이런 느낌으로 얘들아 이런 느낌. 야, 내용이 딱 잡히니까 자진몰이 장단도 잡혀 안 잡혀? 잡히겠지. 자, 그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 이거는 이 가창자는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객들은 얘들아 이런 빠른 리듬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 신나겠지? 그래. 어우 신나.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를 시키는 부분.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높여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선 독자라고 하고 뭐 청자나 독자의 흥미. 그래서 이런 흥미를 높여주기도 한다. 개념어로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어가 쓰일 거고요. 요 개념어가 아니더라도 요거 비슷한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장면을 길게 나열해서 열거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뭐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바로 설명하는 부분, 요 징검다리에선 바로 요 A라고 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어렵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장면의 극대화가 쓰인 다른 1번부터 5번에 보기를 주고 장면의 극대화를 찾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쓸데없이 열거되는 느낌. 알겠지? 쓸데없이 뭔가 길어지는 느낌.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거 포인트로 하나 잡아 갖고 가야 돼.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장단은 아까 그런 느낌으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일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용광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요렇게 보시더니 경들 중에서 이 경이라는 단어는 누구니? 신하들이지. 신하들을 높여서 얘기할 때 경들 중에서 세상을 나가서 천년 토끼의 간을 얻어 짐에 이때 짐은 누구예요? 용왕. 자신을 표현하는 대명사죠. 짐의 병을 구원할 자 뉘 있나뇨?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었나 봐. 용왕이 토끼의 간을 먹으면 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 신하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하고. 그러니 자, 용왕이 탄식을 합니다. 얘들아, 탄식하면은 느낌이 어때? 아휴, 이놈의 것들 날 위해서 나갈 놈이 없냐라고 하는 이 탄식을 연결지어서 뭐를 처리하라고? 중몰이를 처리하라고. 자, 왕이 똘똘똘 찌찌거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유, 탄식하면서 중몰이 처리되지? 야,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곤 계자추가 있고 광초망친 기신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임금을 살렸지만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누가 날 살리리요? 참 날 살려줄 충신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계자추라는 사람 요렇게 꾸며주고 기신이라는 사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계자추라는 사람은요 왕이랑 같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왕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의 허벅지살을 이렇게 베어서 먹으라고 줬대요. 나 같으면 먹지 못할 것 같은데 배고파도.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먹겠지. 광초망신 귀신이라는 사람, 이 귀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랑 자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수레를 대신타고 왕인 척하고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왕을 향해서 이제 막 화살을 쏴갖고 왕 대신에 죽은 신하예요.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은 얘들아 뭐가 인용된 거예요? 고사 인용을 된 거죠. 자, 요 고사 인용을 하면서 고사 인용의 내용은 뭐예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 고사 인용 충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수국에는 그런 충신들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되 자, 정원이라고 하는 건 이거 벼슬이겠지? 정원은 아마 바른 이야기를 하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잉어가 여쭙되 세상이라 하는 곳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와 뭐가 필요하대? 용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네. 좌승상 거북은 어떠니? 거북이는 지략이 넓사옵니다. 아까 거북이에 우리 벼슬 뭐였니? 맨 앞에 나왔었지. 승상. 승상 거북이는 지략이 아주 넓습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는 갖췄네. 그러나 복판이 모두 대모입니다. 등껍질이에요. 그래서 고로 세상에 나가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그 등껍질을 떼어서 장을 만들고요, 탕권도 만들고요, 뭐 미리개도 만들고요, 짝을 만들고요, 끈도 만들어요. 뭘로 쓴다고요? 공예품으로 씁니다. 거북이를 잡아다가 공예품으로 씁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탈락. 이게 이유가 되겠죠? 거북이가 안 되는 이유. 자, 그럴 때 누가 등장을 해요? 방개, 개예요, 개. 알겠지? 개. 개의 다리 몇 개? 도그 말고. 멍멍이 말고. 얘. 이렇게 생기네. 10개지. 큰 다리 몇 개? 2개. 작은 다리? 야, 작은 다리 8개지. 4개씩. 아, 4개, 4개씩. 알았어. 자, 이렇게 생긴 개가, 왜? 공손히 엎드리다니. 자, 장담하며 말을 하는데 장담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니? 자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자신감 뿜뿜 하나 봐. 그럼 자신감 있을 때의 BGM은 어떻게 처리됐어? 중중머리로. 오케이. 자신감 있을 때 중중머리로.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거기는 저의 고향입니다. 청림벽계 산천수 가만히 몸담그고 천복망악을 바라보니 산토끼와 저는 안면도 있사옵니다. 저의 엄지발로 토끼의 허리를 바드득 안으다가 대왕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뭔가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 그래서 중중머리가 쓰였네요. 요 벽계라는 거는 시냇물, 천복만악은 산, 그냥 많은 산이라고 처리해주세요. 시냇물과 산이 있는 곳에서 저 토끼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있죠. 자, 스스로를 천거하고 있어. 천거라는 건 뭐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자, 안일이 이제 이야기를 하네. 야, 내 말은 그러하나. 그래, 네 말은 알겠어. 근데 너 생긴 게 허망하게 푹 솟아서 눈이 지금 이렇게 푹 솟아 있어서 잠깐 이거 외모 비한데? 그치? 외모. 그리고 야, 너 왔다 갔다를 잘하는데 걔가 이렇게 앞으로 걷는 거 봤니?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너는 가다가 뒷걸음질 칠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외모와 이 걸음을 통해서 안 돼. 이유를 얘기했네요. 또 뭐 신체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신체적 특징. 자, 그러면 방첨사 조개는 어떠하뇨? 방첨사 조개는 어떠합니까? 이거 앞에 벼슬이고 조개를 얘기했어요. 자, 정어는 아까 잉어 얘기했죠? 잉어. 정언 잉어가 또 여쭙니다. 조개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조개는 철갑이 꿋꿋하여 껍데기 엄청 딱딱하잖아. 방신제도는 좋대. 몸을 지킨대. 몸을 지키다. 그러니까 몸을 지키는 건 가능할 것 같아. 거북이처럼 뭐 이렇게 잡아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옛글에 이르기를 휼조 이거 그냥 새라고 처리하세요. 새와 싸우다 어부에 공이 된다 하였으니 이거 뭐지? 오케이. 어부지리가 있다. 어부지리라고 하는 요 사자성어를 또 인용했죠. 어부지리의 뜻 무슨 말이니? 어부의 이득이란 뜻이잖아. 어부의 이득. 자, 길을 가던 어부가 새와 조개가 싸우고 있는 걸 봤대요. 새는 뾰족한 부리로 누구를 공격해? 조개를 공격해. 근데 조개가 갑자기 앙 하고 부리를 물어버려. 그러니까 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치? 그걸 본 어부는 둘 다 잡아갔더라. 개이득이네. 자, 그래서 이 어부지리의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야, 세상에 나가면 조개가 세상에 나가면 이 새 때문에 펄펄 날아들어. 휼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휼조를 물고서 서로 놓지를 못할 거야. 그래서 어부에게 잡힐 거야. 그러니까 못 내보내. 이거는 그러면 이유가 뭐야? 사자성어를 지금 이유로 들고 있네요. 그쵸? 고사를 근거로 들었네. 적합하지가 않아. 고사를 근거로 적합하지가 않아. 그래 하면 어떻게 하면 옳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수문장 매기는 어떠합니까? 자, 문을 지키고 있는 매기는 어떠합니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기는 우리 매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입이 엄청 크고. 수염 이렇게 요런 물고기지 뭔가. 요런 물고기지. 요런 물고기예요. 자, 메기는 수염도 길고 입도 크고 풍채도 좋아. 뭔가 싸움도 잘하게 생겼네. 그런데 뭐가 크대요? 입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식량이 너루대. 식량이 너루다라는 건 식량이 크다 혹은 많이 든다. 많이 먹는데. 나는 입이 작은데 이렇게 많이 먹지? 그래서 세상을 나가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깃감은 얘들아, 요기라는 단어가 뭐야? 배 채우려고. 배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매기는 조그만 산천수에 이리저리 다니면 요 쟤는 항상 때로 읽어주면 돼요. 그럴 때 사립을 쓴 어옹들이 이거 어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부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않아서 입감을 깨어서 물에 풍. 그래서 탐식으로 덜컥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부들의 낚싯바늘에 입이 딱 걸려갖고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낚시에 잡혔어. 낚시에 잡힙니다. 사립이라는 건 언제 쓰냐면요, 비 올 때 써요. 혹은 우리 뭐 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비 올 때 입는 옷. 옛날에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우이가 어떻게 써? 그냥 집단 엮어갖고 이렇게 걸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질이라던가 복질, 설사, 배앓이알 이거 다 병입니다. 병의 약으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어부들에게 잡혀서 약으로 쓰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기를 우려내 갖고 탕약으로 만들겠지. 고아 갖고. 그러니까 얘는 식탐도 있고, 그렇지? 식탐 플러스 어부들에게 잡힐 겁니다. 그럼 누가 돼? 안 되겠네. 아무도 안 되네. 자, 이래하여 한창 결정을 못하고 있을 적에
영덕전 뒤쪽에 영덕전은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저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오는데 여기 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뭐가 쓰였어? 진양조는 리듬님이 어때요? 슬퍼 아니 리듬감 속도 빠르기로 얘기하면 느려요. 자, 이거 내용 한번 봐봐. 이거 슬픈 내용인지 한번 봐봐. 아니요. 아니야. 천천히 등장하는 그 장면을 지금 영덕전지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읽는 거야. 그럼 다 집중이 되겠지? 그치? 그런 BGM이 깔리면 눈 잡고 다리 잡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이러면서 딱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면서 자, 누구의 외양묘사, 여기 외양묘사가 나왔어요. 이때 별주부 자라였다. 자라의 외양묘사. 등에는 방패를 지고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이거 음성상징어도 쓰였네. 그치? 음성상징어.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라가 이렇게 가는 게 빨리 가니? 거북이 되게 느리지? 그러니까 진양조가 쓰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내용까지 이어서 자, 몸을 굽혀 재배를 했대요. 얘들아, 재배라는 단어는 뭘까? 2번 절하다. 2번 절하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를 올리다가 위에 이렇게 글을 받치는 거예요. 올리거들 왕이 상소를 받아보시니 별주부 자라였다. 그럼 이 별주부 자라도 누가 자신을 천거합니다. 자신을 천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소 안에는 뭐 수국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잠깐 여기서 이제 중략이 되었고요. 자, 상소를 보고 진짜 우리 별주부 이 자라만 우리 수국을 걱정하는구나. 그치? 그런데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으로 나가면 잡힌다 하니 참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별주부가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요 4발이 있고요. 강상이라는 거는 강 위에 떠서 망보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잡힐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임자라는 이유를 들고 있죠. 적임자입니다. 근데 제가 바닷속에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니까 화상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 얼굴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 글랑 그리하면 그리하여라. 화공을 불려라. 얼굴 그림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토끼의 얼굴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할 때 자, 중중무리가 쓰였어요. 뭔가 흥취를 돋우면서 화공을 불러들여 뭐 토끼 화상을 그린다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는 모습을 어디 그렸는지 볼게요. 이런 눈도 그리고요. 그리고 귀도 그리고요. 입도 그리고요. 요 안개의 냄새를 맡던 코도 그리고요. 어한 추위를 막아주던 털도 그리고요. 발도 그리고요. 귀는 쫑긋새였고요. 허리도 늘씬하고요. 꼬리는 뭉퉁하고요. 좌편엔 청산, 우편엔 녹수인데 요 애굽은 장송, 휘두르면 버나무 배경도 그려지고 있는 누구의 외양묘사? 토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한마디로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토끼를 그렸다. 근데 계속 열거해주고 있지? VV 잘라가면서 열거해주고 있네. 그럼 토끼의 외양 묘사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장면에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장면의 극대 앞쪽에는 잦은모리가 쓰였고 뒤에는 중중모리가 쓰였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옛다 별주부 어서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이제 별주부가 출동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다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더.
자, 만약에 이게 주제가 잡힌다면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뭘 얘기하는 걸까? 분명히 이 소설은 주제가 있을 텐데, 물론 일부만 보고 우리는 주제를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라는 자기가 먼저 대신해서 임금을 위해서, 용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 이걸 하나로 주제로 잡을 수 있을 거고, 토끼는 여기서 뭐 토끼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나중에 토끼는 어떻게 자기의 간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면 토끼는 위기에서 대처하는 지혜를 볼 수 있겠네요. 용왕 입장으로 볼까? 용왕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신이 그걸 살려고 하는 어떤 헛된 욕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허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허욕에 대한 경계를 볼 수 있는 거지. 용왕처럼 하면 안 돼. 자, 요게 이제 소설 안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주제라면, 사실 이 소설은요, 동물들을 등장해서 동물의 의인화를 시켰죠. 그래서 한편의 우화 소설이기도 해요. 우화적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우화는요, 가끔 이제 풍자의 느낌으로도 쓰이거든요. 풍자라는 거는 뭔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돌려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물을 의인화해서 쓴 이면적 주제가 있는데, 동물을 의인화하면서 뭐를 비판하는 거였을까? 이 나라, 지금 제대로 된 신하가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용왕이 너무나 무능했어 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무능한 왕권에 대한 비판이라고 봅시다. 을 이면적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면이라는 건 소설 안에서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 이제 세상과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제죠. 그러면서 인간 사회를 풍자했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 뭐 고사성어도 나와요, 뭐 속담도 나오고, 과장, 나열, 뭐 비유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몰라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조금만 더 개념을 정리합시다. 이 판소리 사설은요, 전후로 문학의 맥락이 있는데요. 먼저 이게 설화에서 시작이 돼요. 근원설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원설화에서 시작된 것이 판소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판소리는요, 고전 소설로도 이어져요. 그리고 이 고전 소설은 비교적 현대까지인 신소설로도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어떤 설화에서 시작이 됐냐면 구토지설이라고 하는 토끼의 간을 구하는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하는 이야기, 구토지설에서 시작이 되고요. 지금 판소리는 지금 봤던 수군가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요 수군가보다 아마 요 토끼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별주부전. 오케이, 그치. 우리에게 익숙한 건 요 별주부전의 고전소설이었을 거고요. 이게 20세기 초반에까지 신소설로 이어지는 게 토의 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소설로도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런 우화적인, 풍자적인, 뭐 비판적인 얘기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씩은 뭐 주제는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중간에 판소리 단계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안해, 쉴 시간이 없다.
자, 여기 송민곡은 제가 다른 프리트를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합시다. 자, 송민곡은 여러분들 뭐 해석하는 게 뭐 어려우니까 여기 오른쪽에 넣어놓긴 했는데 별로 어렵진 않다, 해석이 사실.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갔니? 진도 나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요 장르는요, 우리가 가사 장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하거든? 사음보 연속체로 쭉 쓰여있는 거. 자, 사음보 연속체의 운문이에요. 운문. 그래서 자, 운문 감정도 운율이 있는 문장이겠지. 음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정갈래에 들어가요. 정서를 표현하실 거예요. 화자의 감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운문이라고 하기에는 글의 길이가 어때?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래서 약간의 산문성도 있지. 긴 길에 어떤 산문성도 있어요. 이 산문성과 함께 이야기의 스토리도 좀 느껴지지 않았니? 서사성도 있어요.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걸 읽어야 돼. 이게 내용이고. 그치? 이런 운문과 서정의 형식을 우리는 구분지어서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사음보를 한번 처리를 해보자. 음보라고 하는 개념은 눈에 딱딱 보이듯이 끊어지는 외형율에 들어가죠. 그럼 음보는 어떻게 해서 끊어질 수 있냐? 음보의 단위는 얘들아 뭐니? 글자 수인가? 띄어쓰기. 띄어쓰기 아니야. 그냥 내가 읽을 때. 그렇지, 호흡 단위예요. 호흡에 끊을게요. 요 호흡 단위로 끊어읽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박자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가사는 사음보네요. 사음보 어떻게 끊을 건데? 끊어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거나.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거나. 몇 개의 리듬감이 느껴져요? 사음. 그럼 여기만? 뒤 밑에는? 정상 대목경을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요런 느낌이야.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구나. 박자감 느껴지지? 자, 근데 요 음보는요, 여러분들 가사 읽을 때는요, 이음보 단위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용이 좀 잡히거든. 저기 가는 저각시, 저기 각시가 가네. 본뜻도 해. 천상 백옥경을 어떻게 이별하고 해다 저 저문날에 누구 보러 가니? 요런 느낌으로 이음보로 여러분들이 좀 끊으면서 내용 한번 읽어주란 얘기예요. 근데 요 음보와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음보를 얘기하려면 그 운문, 시에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 시가 또 어디서 나오니? 교과서. 가계풀이. 슬픔이 기쁨에게에서 음보 혹시 느꼈니? 네. 어디에서 느꼈어? 나는 이제 너가 있는데 까먹었다. 사음보. 사랑보다 소중한 아니야. 사음보야? 사문보야? 사문보야? 사음보. 사음보야? 어떻게 나눌 건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그러네. 여기도 사음보의 리듬감이 느껴지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이번에 나오는 시들은 대부분 사음보네요. 그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사음보. 이것도 사음보야? 야, 이거 사음보야? 모란, 이피, 기까, 까비? 뭘 까비야? 여기는 그러면은 얘들아 음보로 나눌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이때는 내재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들은 내재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음보로 나눌 수 있을 때 외형률을 갖췄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보가 눈에 딱딱딱딱 음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나눠지는 거는 확실하게 찾아줘야 한다. 호흡의 단위로 좀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처리해보자.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서 이별하고. 백옥경이라는 단어는 처리가 됐죠? 어디예요? 하늘의 궁궐. 하늘의 궁궐. 해가 다 저 저문날에 누굴 보러 가시니?
이어서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사설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니? 내 이야기. 사설사 개인적인 썰. 내 썰 좀 들어볼래? 네, 썰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사랑 받을까만 하지만 자 이때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얘들 얼굴이란 단어가 우리 지금의 요 얼굴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석돼 있어 오른쪽에? 모습이야. 그래 나의 모든 모습 온 몸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의 몸의 모습을 의미하다가 여기만 의미하게 됐네. 의미가 확대된 느낌이야 축소된 느낌이야? 축소. 오케이 의미가 축소된 거죠. 얼굴은 의미가 축소된 단어예요. 역사적으로도. 모습이었다는 거. 나중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모습 얼굴이란 단어는요 의미가 축소됐습니다. 어쩐 일로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니 너구나 이렇게 여겼대요. 자 나도 님을 믿어. 님이 먼저 나한테 너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었대요. 군 뜻은 쓸데없는 마음이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뭘 했대? 아양과 교태를 했대요. 애교 떨고. 애교 떨고 그치 애교를 떨었나봐. 이런 거 애교 아니니?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대? 어지러이 했대요. 그냥 내용만 쭉 읽어봅시다. 모르는 단어 있는지. 자 어지럽게 굴었다는 얘기. 어지럽게 굴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선 넘었다고. 임금님 이런 느낌. 임금님 이런 느낌으로 선 넘었다고. 진짜 선 넘으셨어요. 아니 여기 넘었는데 나도 넘어줘야지. 그러니까 자 반기시는 낯빛이 이렇게 얘들아 봐봐. 이음보 단위로 끊으니까 내용이 조금 이렇게 잡히지? 그렇게 읽어줘야 돼. 요 낯이라는 단어가 이때는 뭐야? 얼굴. 그래 이때 우리 여기 얘기하는 거야. 반기시는 얼굴빛이 뭐지 쟤? 전과 어찌 다르신고. 선 넘으니까 이제 썩소가 생기는 것 같아 임금님도. 그러니 자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서 앉아 헤아리니 이때 헤아리다라는 단어를 우리 지금 생각하다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생각이고 뒤에서도 생각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생각은요 잠깐 하는 생각이고요. 헤아리다라는 건요 더 깊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이라고 처리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대. 누구 탓이래? 내 탓이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이제 자각을 했나봐.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구나. 이건 내 탓이구나. 그럼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누구 원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겠니? 사람이라 내가 허물을 하겠니? 허물이다 라는 거는 탓을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 탓, 다른 사람 탓도 남 탓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나왔네. 아우 서러워.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 생각해보니 이거는 다 조물의 탓이야. 이때는 조물의 탓을 했네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조물이라고 하는 건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는 뭐 하는 존재야? 창조자. 그치 창조한 거지. 여러분들 지어낸 창조자예요. 그런 창조자의 탓이다라는 거는 그냥 운명이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운명이야. 하늘의 운명이야.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그런 인식인 거예요. 이때는 누구를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뭐. 나 원래 이렇지 뭐. 그리 생각마오. 여기까지가 원래 이음보고요. 맺힌 일이 있소이다가 요렇게 이음보가 원래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음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나 맺힌 일이 있어. 내가 님을 모신 적이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이때 얼굴은 뭐라고요? 온몸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편하대 안 편하대? 그냥 읽어. 뭐 쓸 거 없어 지금.
편하대 안 편하대? 편하실적. 몇 날 읽고? 안 편하대. 왜? 그 몸이 누구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물과 같다라는 얘기는 뭘까? 되게 맑고 퓨어하고 순수하다는 걸까? 아니 이때는 물이라는 건 흐물흐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부인데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읽히죠? 일단 먼저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보고요. 요 중략 부분에서 앞에 부분이 하나가 좀 생략이 되고 요 한 줄은 제가 넣습니다. 요 한 줄은 제가 넣고요.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가 중략이 됐냐면은 님을 보고 싶어서 산 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강가에도 나가봐요. 혹시나 산 위에 올라가면 저 멀리 님이 계신 곳이 보일지, 강가에 나가면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님이 보고 싶어서 산 위에도 올라가고 강가에도 나가요. 님이 보고 싶어서 산 위에도 올라가고 강가에도 나가요. 그런데 실패해요. 결국 못 봐요.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에 언제 들어왔다고? 한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자, 한밤중에 들어와서 저쪽에 푸른 등을 보니까 저 등은 누굴 위해서 밝혀주고 있니? 내가 오르며 내리며 어딜 오르내렸어? 산 위에. 그치? 아까 산을 오르내렸던 거잖아. 그리고 강에 나가면서 헤매며 오락가락 했었대. 그러니까 어느덧 힘이 다해. 힘이 좀 빠졌나봐. 하루 종일 산 타고 뭐 강에 나가고.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들었대. 우리 잠깐 드는 선잠 있잖아. 그 잠을 드니까 정성이 지극하여 그런지 누굴 봤어? 님을 봤어. 근데 어디에서 봤어요? 꿈에서 봤네. 꿈에서 봤구나. 그래서 꿈에서 봤는데 옷 같던 그 얼굴, 이때 얼굴 뭐라고요? 모습. 그치. 모습이 늙었구나. 님이 늙어 보인대.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을, 이때 말씀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뭐든 쓰는 말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어떤 높임이라던가 겸양의 표현에서만 쓰이죠. 요것도 약간 의미가 축소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 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막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사례다 아래다 라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요 아래다 사례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계속 나니까 말할 수 있니? 아니요. 못해.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을 못 다 풀고 님 이런 느낌일 거야. 너희들 이런 경험 없었지? 한 번도 없지? 내가 지금의 와이프랑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대구에서. 이제 대구 이제 30초밖에 얘기 못해. 대구에 있고 난 서울에 있어서 이제 보러 가면은 막 보고 싶은 마음에 막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그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응?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좀 했어. 1년 반, 2년 정도. 그러니까 결혼했지. 단거리. 그리고 헤어져서 오면은 그 대구에서 이제 운전해갖고 오면은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눈물 다 나고 나면 벌써 서울 도착이야. 막 그랬어. 아무튼 그런 마음이야. 눈물이 왜 나? 헤어져서 돌아오면. 누군가랑 떨어져 있었어. 균형이도 없고. 그래 미안해. 공감이 안 되는구나. 자, 그런 마음인데, 자 여기서 다구름이 어떻게 됐대요? 다 잠을 깼대요. 아까 뭐였어? 잠들었잖아. 잠깐 잠들었는데 꼭 끼워 하니까 다구름에 잠을 깼는데, 그러니까 닭에 대해서 뭐라고 감정 표현했어? 짜증나. 저 방정맞은 닭 좀 봐. 그치? 이렇게 꾸며주는 거. 자, 원리는 여기서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이어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그냥 끄는 거예요. 잠을 이렇게 깨니까 어때? 할 말 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아, 헛된 일이야. 허사야. 님 어디 가셨을까? 나 일어나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다. 근데 갑자기 불쌍한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지? 불쌍한 그림자만 날 따라올 뿐이네. 아우 쓸쓸해. 차라리 사라져. 이 사라지라는 건 죽어서 뭐가 되고 싶대요? 지는 달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달이 돼서 저 멀리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내가 비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야 각시 차라리 달보다 뭐가 되래요? 구준비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읽히지 않는 부분은 없죠? 네. 자 일대 내용은 읽었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라고 해서 여인 1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오고 있어요. 나 쟤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너 어디 가니? 너 원래 천상 백옥경에서 있었던 궁녀였잖아. 근데 너 어디 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여인 2 아 너구나 라고 한 건 둘은 그러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네. 그치? 자 이럴 때 자 여인 1을 우리는 보조적 화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먼저 말을 걸어왔고 질문을 통해서 누구의 답변을 이끌어내요? 여인 2의 답변을 이끌어내죠. 그럼 여인 2의 내용 분량이 그리고 많죠? 그럼 여인 2를 우리는 이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중심적 화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시상 전개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이 보이네요. 둘은 지금 뭘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체 혹은 대화의 형식 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송민곡의 포인트. 그럼 내용은 뭐예요? 너 어디가?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고 있죠. 나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예요? 나 이래저래 해서 백옥경을 떠났어. 백옥경을 떠난 사연. 그래서 자신의 탓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혹은 자 조물의 탓이다 라는 거는 내 운명이 이래 운명론적 사고를 하고 있죠. 운명론적 사고 혹은 숙명이다. 어느 부분 안 보여? 떠난 사연. 자 이거는 내 운명이야. 내 탓이야. 자 님의 잘못됨이 아니야. 그래서 절대 님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 임을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 글이 송강 정철이 썼다라는 이 부분을 연결지어 보면요. 이 중심적 화자는 실제 작가의 생각을 담을 거예요. 그쵸? 그럼 작가는 송강 정철이라고 해서 이 당시 전라남도 청평의 은거 중이었거든요. 은거 중에 쓴 거예요. 그런 은거 중에 있다는 건 벼슬에 나갔다는 거 안 나갔다는 거야? 못 나간 상황이 지금 현재 벼슬 자리에 못 나가도 나는 님을 비판하지 않어. 임금님을 비판하지 않어 라고 하는 이런 작가의 생각이 투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또 선비의 자세고 양반의 자세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탓으로 얘기를 하고 이건 운명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에 자 여기 여인 1이 다시 뭐라고 하고 있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위로를 보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 그 말을 듣고 여인 2가 그러니까 여인 1은 되게 상당히 내용이 짧지? 아니야 나 사실 맺힌 일이 있어. 이때 맺힌 일은 뭐 님을 제대로 못 모셨던 아쉬움이겠죠. 그러면서 자나깨나 뭐에 대한 걱정?
님에 대한 걱정. 자나깨나 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요 사이에 중략 사이에는 어디 갔다 온다고? 님이 보고 싶어서 산 위에도 오르고 강가에도 나갔다 실패하고 한밤중에 들어옵니다. 그럼 한밤중에 들어오니 뭐만 켜져 있니? 그치, 요 푸른 등만 켜져 있지. 그럼 이런 푸른 등을 보니까 자신의 쓸쓸함이 어떻게 돼? 오케이, 쓸쓸함이 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쓸쓸함을 환기시켜주는 이 푸른 등을 우리는 자 문학의 개념은 뭐라고 하지?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쓸쓸함을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확 올라가고 있어요. 나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저 밝은 불빛을 보니까 아우 쓸쓸하네. 그러면서 누굴 위해 밝았는고 라고 하는 서리법까지도 보이네요. 자신의 감정을 의문형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지. 나 쓸쓸해. 쓸쓸함을 환기시켰고 객관적 상관물로서 그러면서 자신의 강조, 의문형을 통한 자신의 감정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고 꿈의 림을 봤습니다. 이 꿈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자, 꿈은 누구를 만난 공간? 임을 만든. 그치, 임을 만난 소망의 실현 공간이죠. 혹은 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의 공간이죠. 매개체. 그러나 이 꿈을 영원히 꿀 수 있니? 잘 수 있니? 그럼 죽어야지 뭐. 일시적인 상황이죠. 일시적.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 꿈의 역할을 하는 다른 시를 찾아주세요. 아우 짜증나. 근데 님과 만나는 거 찾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꿈에 님을 보니라는 이런 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꿈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치. 꿈이 매개체를 하는 역할, 뭐 혹은 뭐 만남의 장소를 하는 역할 찾아주면 되겠지? 자, 옷 같던 얼굴이 여기 뭐 직유법도 보이네. 그치? 몇 안 되는 표현법.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구름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방해하는. 오케이, 그럼 방해꾼의 역할이네. 방해하는 장애물. 이것도 그러면은 문제에 연결되겠다. 이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다른 시에서의 쓰임 골라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얘들아. 내 기억에 2년 전부터 되게 어려워졌어, 시험이. 그래. 추워? 끌까? 자, 허사로다라고 자신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 그림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니? 불쌍하다. 근데 그림자 보면 여러분들 불쌍해 보여? 아니요. 이건 뭘까? 나를 나의 감정이 그림자에게 이 이입된. 오케이, 감정이 이입의 대상. 얘는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 안에 들어가지. 근데 감정이입이라고 또 별도 처리해 놓읍시다. 왜? 뭘 강조하는 거니까? 자신의 쓸쓸함 처지. 그치? 쓸쓸한 처지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 차라리 낙월되고 싶어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고 있죠. 왜? 나 이렇게 사랑 표현하고 싶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인 2의 얘기였을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걸 듣고 있는 여인 1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야, 구준비나 대소쇼, 이 말은 뭘까? 자, 여기서 이제 낙월과 구준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어, 님에게 사랑 표현하고 싶어 라는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럼 차라리 구준비나 돼. 하지 마. 이런 얘기일까? 아니요. 아니지. 맥락상 그럼 이상해지지. 그럼 얘도 같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뒷면 있어요. 시어의 의미. 자, 이 낙월은요,
구준비는요, 둘 다 무슨 사랑?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나거리라고 하는 거는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네. 그리고 달은 일시적으로 우리 밤에만 뜨지 않니? 맞아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시각적인 느낌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극적으로 지금 이 여인 이가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난 여인 1은 야 차라리 짓궂게 내리는 비가 되는 게 어때? 장맛비처럼 막 그 임금을 막 따라가 갖고 네가 그 비가 되어서 짓궂게 내리는 비가 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어때? 라고 오히려 제안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비는 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릴 거고요. 촉각적으로도 님에 다가올 거고, 그쵸?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뭐 비가 내리는 시각적으로도 뭐 오감을 동원해서도 님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가깝지? 님의 막 속을 막 파고들 수 있으니까 흠뻑 젖으면 그치?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똑같으나 약간의 다른 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나 죽어서라도 일편단심할 거야 라는 내용. 잠깐만 앞에 가서 우리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에 정격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격식이 정해져 있는데, 정격가사의 말은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종장의 형식으로 종결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격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시조의 종장은 어떤 형식이냐면 3, 5, 4, 3의 음수율을 보이거든요. 자, 3, 5, 4, 3의 글자 수를 보여야 돼. 어디에서? 여기에서. 각신님 3, 달이나커녕 5, 구준비나 4, 되소서 3. 요 부분을 가지고 이건 정격가사의 흔적이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순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했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 쭉 읽었는데 그렇게 해석 안 되는 부분 없었죠? 자, 요건 한자어의 쓰임이 좀 줄었어요. 한자어의 사용이 좀 줄었고요. 제목이 속미인곡이잖아. 얘들아, 속미인곡이라고 할 때 이 미는 임금일 거예요. 예쁜 사람. 속이라는 거는 속편이거든. 2편. 오케이, 얘는 3인곡이 1편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무슨 사자? 생각하는 노래. 누구를 생각하는 노래?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김만중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학자가 우리 문학의 최고다라고도 칭찬을 했어요. 우리 문학의 최고봉이야. 가장 끝판왕이야. 라고. 한자어도 별로 안 썼고,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정서 표현을 할 수 있었나?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더 크게 쳤냐면 속미인곡을 더 크게 봤어요. 3인곡은 다소 한자어가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보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말을 절묘하게 사용했다라는 부분이랑 좀 연결해서 섬세한 정서 표현을 했다 정도까지.